네, 안녕하세요. 원격 직무 연수 맞춤형 학습편 하이러닝을 통한 학생 맞춤형 설계 2차 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교사 허영주입니다. 저번 달에 제가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요. 제 아들이 7살인데요. 자전거를 아직도 4발을 타요. 그래서 뒤에 있는 2바퀴를 제가 오늘은 떼야 돼. 오늘이 날이야. 왜냐하면 친구들 다 2발 타잖아 하면서 떼버렸습니다. 하하이. 1번, 2번, 3번. 딱 아들이 엎어지더니 저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넘어졌잖아. 아빠 때문에. 결국 아빠 혼자 욕심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도 했고요. 결국 아빠 혼자 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후회도 했습니다. 이렇듯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이 주도성을 가지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하이러닝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 주도성을 보장하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입니다.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 내용 1번은요. 참석을 넘어 참여로, 참여를 넘어 주도로이고요. 2번과 3번은 사례입니다. 네, 주도성 관련돼서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주도성이라고 말하면 에이전시 또는 행위주체성 다양한 말로 많이 말합니다. 현재까지도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주도성을 보장한다라고 말하면 지금 방금 화면에 보이는 이 3가지를 보장하는 걸 말합니다.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 2번째가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한. 즉, 과정에 참여해서 선택하고 말을 하다 보면요. 맞아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즉, 주인의식까지입니다. choice, voice, ownership. 이 3개가 보장되었을 때 우리는 주도성, 에이전시가 보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여 과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참석과 참여 차이는 뭘까요?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참석은요, 수업에 물리적으로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도 이 학생은 제 수업에 물리적으로 참석한 겁니다. 맞아요. 있다, 없다, 참석했다, 안 했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여는 어떻습니까? 참여는요, 수업에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단순히 수업에 물리적으로 참석하던 개별 학생들이 수업에 인지적, 정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였으면 합니다. 이거를 댄 마이어라고 하는 수학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수업으로 학생을 초대하는 것이 학생 참여형 수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와, 저는 머리를 빵 맞은 것처럼 굉장히 영감을 얻었습니다. 초대라는 단어 좀 더 살펴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초대 호스트는 누군가요? 수업에 초대를 하는 행위에서 호스트는 당연히 교사입니다. 초대를 받는 대상인 학생들은 어떤가요?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오고 싶은 학생들이 오는 게 그게 바로 초대 행위이죠. 즉, 교사는 주도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학생은요, 주도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실 설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학생을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특정 단어가 보이시죠? 과정에 참여하여 선택한다, choice.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현한다, voice가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진다, ownership이 보이실 겁니다. 주도성은 결국은 맞습니다. 참석을 넘어 참여로, 그리고 참여를 넘어 주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자료인데요. 주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학생 주도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실행하며 이때 뭐 할까요? 선택하고 발언하겠죠.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게 뭐죠? 오너십입니다. 이러한 능력이나 성향을 말합니다.
이 OECD 나침반이에요. 학습 나침반. 오른쪽 위에 뭐가 보이시죠? 웰빙 2030이라는 목적이 보이시죠? 그런 목적지를 향해 학생들은 뭘 떠나는 거예요?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정을 떠나는 그 순간순간 선택을 할 것이고 발언을 할 것이고 그 선택과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이게 정확히 학생 행위 주체성, 학생 주도성, Student Agency라고 부릅니다. 학생 주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하나의 기고문이 있습니다. 온정덕 교수님의 자료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학생 주도성을 자기 주도성과 많이 헷갈려 한대요.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빠밤. 학생 주도성은요,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야간 자율학습할 때 자기주도 학습은요, 개인 내적인 과정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하, 개인의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라는 좀 더 차이가 있고요. 개인 혼자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온정덕 교수님은 여기서 공동주도성, 협력적 주도성, 즉 코에이전시라는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맞아요. OECD 나침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OECD 학습 나침반에서 볼까요? 웰빙 2030이라는 오른쪽 위에 있는 목적을 위해서 학생들을 혼자 떠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정을 떠나는 그 순간에 4명의 주체가 좀 협력적 주도성에, 협력적 행위 주체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예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OECD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에 하나씩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살펴드릴게요. 영어로 돼 있으니 제가 번역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사는 주체성을 중시하는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교사는 그저 지식 전달자였어요. listen, 들어 였다면 이제는요, 교사는 학생과 교수 학습 과정에서 공동 설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과 함께 공동 설계를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수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줄까요? 선택, choice, voice, 그리고 오너십을 주면서 주인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교사가 주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학생 주도성 발현을 위해서는 교사 전문성, 즉 교사 주도성이 필요하다. 이 교사 전문성, 즉 교사 주도성이 학생 주도성과 협력적 주도성을 견인하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즉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협력적 주도성에서 학생들의 주도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존재는 동료입니다. 이거 영상으로 보면 더 잘 이해돼요.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멈춰있던 팽이가 주위에 열심히 돌고 있는 팽이들, 즉 동료들에 둘러싸이는 순간 속도를 내면서 스핀하기 시작하고 돌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동료들보다 더 빨리 회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맞아요. 내 안에 최고를 끌어내는 사람과 함께하라. 즉 동료의 중요성입니다. 세 번째, 협력적 주도성에 영향을 끼치는 세 번째 존재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도 아이들의 주도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요. 부모나 보호자의 참여가 있는 학생은 성적과 시험 점수가 더 높고 사회적 기술이 더 뛰어나며 학교에서 더 잘 행동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체는요, 지역사회예요. 주체성은 어린이를 스스로 발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들의 행동과 발달을 공동 규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규제 마치 막 단속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co-regulation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표현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뭐죠? 맞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에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정확히 지역사회가 협력적 주도성에 영향을 끼치는 그 요인을 완벽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협력적 주도성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학생이 자신이 속한 교육 생태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시대 문화적 상황 속에서 배우고 주변 환경과 상호 소통하며 즉 혼자 그 웰빙 2030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나요?
아니에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주변 환경과 상호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차원의 주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학생 주도성 발현을 위해서는 교사 전문성이 필요하다. 즉 교사 주도성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학생 주도성과 협력적 주도성을 견인하는 게 무엇이다? 교사 전문성, 즉 교사 주도성이다. 학생 주도성, 교사 주도성, 협력적 주도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맞아요. 교사 주도성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머리를 탕 칠 만큼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울었거든요. 속상해서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When I was in high school, I remember telling one of my teachers that I wanted to be an author. So I wrote something, and he said, "You don't have any writing talent whatsoever." It hurt, to be quite frank. I stopped writing for 13 years. I didn't do any personal writing at all. How did you find the confidence to get back? I didn't even really find the confidence on my own. My roommate found the same thing that I wrote in high school in one of my old journals when he was like helping me move some stuff, and he was like the first person. I was like, dude, you're a really good writer. I was like, yeah, I wrote that years ago. It's garbage. And he actually sent it into an essay competition without me knowing, and it won. And I just decided to leave my job, and I started writing right after that, full time. So I'm a 2-time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My most recent books are Black Panther, Wakanda Forever, The Courage to Dream. I have the anthology Spider-Man Across the Spider-Verse coming out in July. And my debut poetry collection, We Alive Beloved, drops in June. I think for... 아하, 블랙팬서 작가입니다. 블랙팬서 작가가 글쓰기를 향한 주도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교사의 좀 가혹한 피드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이 많습니다.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서 내가 주는 이 피드백이 혹시나 미래의 블랙팬서 작가를 그의 주도성을 저해하는 게 아닌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피드백을 줘야죠. 어떤 식으로 주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 주도성을 계속 발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저에 대한 고민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협력적 행위 주체성, 협력적 주도성에 영향을 주는 4명의 주체는 또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입니다. 자, 처음 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참석은 수업에 물리적으로 참석해 있음을, 즉 있다 없다입니다. 참여는요, 수업에 인지적, 정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과정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보고자 합니다. 이 참여의 과정 속에서 선택권과 그리고 발언권이 보장이 되었으면 그때 주인의식을 갖춘 학생 주도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참석을 넘어 참여로, 참여를 넘어 주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권과 발언권이 보장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학생은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이러닝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 주도성 그리고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수업을 설계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도성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짤이에요. 게임을 싫어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를 너무 게임을 많이 해요. 이 자녀가 게임을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던져주세요. 네, 맞습니다. 먼저 게임을 열심히 하라고 닥달을 해야 됩니다. 야, 어떻게 하루에 10시간밖에 게임을 못하니 13시간은 해야지.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호호, 오늘 120레벨까지밖에 못 찍으면 어떡해. 140은 되어야지. 그리고 지금 3일 동안 레벨 향상이 너무 진척도가 낮아. 그리고 혼내면 더 하기 싫겠죠. 자, 알겠어. 왜 이렇게 레벨 향상이 낮은지 늦은지를 한번 너 입으로 말해봐. 아니야. 방법은 뭐가 있니? 어떻게 하면 너 빨라질 수 있겠니? 제일 최악이죠. 잠깐 나와봐봐. 아빠가 할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하니? 자, 이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학생 주도성을 보장하는 수업 설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보장하는 수업 설계를 위한 질문이고요. 온정덕 교수님의 자료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한번 잠깐 퍼즐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자신의 지금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멈춤을 잠깐 눌러주세요. 네, 찾아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어떠한 단어가 가장 꽂히셨나요? 어떤 선생님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어떤 선생님은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 어떤 선생님은 다른 맥락과 상황의 적용, 이런 단어들이 꽂히셨을 거예요. 물론 사고와 경험의 통합이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네요. 저는요, 세 번째 게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학생 주도성을 보장하는 수업 설계를 위한 성찰 질문입니다. 저는 수업을 설계할 때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그 맥락을 제공하는가? 입니다. 저는 영어 교사예요. 그래서 영어 첫 시간에 제가 언제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은 영어 놀이터야. 아니, 영어 놀이터였으면 좋겠어. 영어로 놀면서 이론을 터득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맥락은요,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하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학생 주도성을 보장하는 수업 설계를 위한 성찰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1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하이러닝을 활용해서 주도성을 보장하는 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했던 사례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이었어요. 먼저 지금 이거 학생이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필기하죠. 맞아요. 지금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할 때에는 앞에를 보고 다시 아래를 보고 앞에를 보고 아래를 보고 아이들은 하루 종일 목을 까딱까딱 해야만 합니다. 목도 아픈 것도 있지만요. 아래를 숙였을 때 앞에서 하는 설명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또 단점이기도 하지요. 이제 고개 까딱까딱 왔다 갔다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하이러닝을 활용하면 교사가 이와 같이 영상을 제공해주면요. 학생들이 한 화면에서 영상과 활동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이 영상이고요. 오른쪽이 교사가 제공하는 활동지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교사가 플레이한 장면을 왼쪽에서 보고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노트 필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교사가 재생하는 영어 광고 영상을 그냥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참석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와 이유를 플러스 더보기 버튼의 텍스트 또는 필기로 적도록 만듭니다. 아이들은 지금 영상이라는 교육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소비하면서도 자신의 내용을 생산하는 생비자로서 성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학생 참여형 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사는 함께 보기 기능을 통해서 자신이 준비한 교재를 설득의 3가지 유형을 먼저 알려줍니다. 영어 광고를 만들려면 먼저 설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득의 유형은 3가지로 나눕니다. Ethos, Pathos, Logos.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 설명을 해줍니다. 교사가 기존에 가진 그냥 파워포인트를 PDF로 변환해서 그대로 업로드했습니다. 이때 제가 교재를 주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넣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이 공간을 딱 줘요. 방금 보았던 광고들이 공통적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은 무엇인지 적어봐 아이들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뭘 누를까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적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학생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렇게요. 자, 모니터링 기능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아무것도 못 적고 있어요. 또는 막 검은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학습 결손이거나 학습 의지가 없는 겁니다. 바로 달려가서 교사가 따뜻한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를 도와주어야죠. 지금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실제 지금 막 검은색으로 칠하고 있는 아이는 학습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는 의지를 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함께 같이 해주고요. 근데 지금 아무런 백지 상태예요. 이 아이는 의지가 없거나 또는 뭘까요? 맞아요.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하나의 살짝 힌트만 주더라도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지금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피드백을 줄 수 있죠. I+1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그 비계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광고란 미디어에 대해서 이해를 다 마쳤습니다. 이런 수업을 다 배웠어요. 교사가 직접 출제한 문제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학습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 확인 문항을 제시하죠. 형성평가예요. 문제풀이를 저는 활용합니다. 기능을 활용합니다. 교사는 이때 학생들의 실시간 문제풀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문항이 제일 약하구나 땅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을 풀어줘야죠. 이때 볼 게 문항별 현황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호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항을 발견하면요. 그 문항을 이렇게 스크린샷을 떠서 그리고 이 스크린샷 뜬 걸 어디로 가져갈까요? 만능보드인 화이트보드로 가져갑니다. 스크린샷 뜰 때에는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저렇게는 어떻게 할까요? 화이트보드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됩니다. 네, 발표를 시켜볼까요? 발표시킨 날이 벌써 떨리죠. 오늘이 16일이니까 6번 벌써 16번 다리 떨고 있습니다. 16번 26번은 지금 화장실 갔어요. 자, 이거 뭔가요? 발표를 앞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이 발표에 대한 포비아,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굳이 앞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러닝에서 발표시키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자리에서 바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얘들아, 이 부분 한번 문제 정답 맞춘 아이 중에 발표해 줄 사람입니다. 발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선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발표자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게 하이러닝의 큰 장점입니다. 자, 이제 영어 광고 문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회사 또는 상품에 대한 영어 광고 문구를 만들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겠죠? 교사가 광고를 하는 대상을 정해줬나요? 아니에요. 저는 영어 광고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학생이 직접 영어로 광고하고 싶은 대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정해!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언제나 힘들어해요. 그래서 교과 특기 사항이 적기 좋도록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큐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자신의 꿈과 관련된. 그래서 자신의 꿈과 관련된 회사 또는 상품에 대해서 영어 광고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선택을 해야 되지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특정 바운더리를 쳐주면서 이 선택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선택해라고 줬죠. 교사 주도성에 뒤따라오는 학생 주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꿈과 관련된 다양한 회사 또는 상품 중에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직접 선택하고 그걸 가지고 영어 광고 문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얘들아, 영어 광고 문구 만들어 봐. 설득 배웠잖아, 3개. 만들어지나요? 어렵죠. 영어 광고 문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죠. 근데 선생님이 26명의 학생, 20명이 넘는 학생들 일일이 다 도와주다 보면 맞아요. 2차시, 3차시가 그냥 지나가고요. 아이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안 도와줘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AI 보조교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챗봇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URL 형태로 통합창에 넣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URL 형태의 모든 것들이 다 삽입이 되는 거 아시죠? 맞아요. 저는 제가 만든 챗봇의 URL을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제가 넣어놨죠. 저걸 클릭해서 아이들은 저 영어 광고 문구 생성 AI 챗봇을 활용해서 아이들은 맞아요. 자신이 어려워하는 영어 광고 문구를 AI와 함께 생성합니다. 자, 영어 광고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포스터 이미지 구도를 좀 짜야 돼요. 구도를. 그때 짤 때 이렇게 모든 발표 수업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동료 피드백을 주고요. 그리고 교사는 이 부분을 실시간 관철합니다. 학생들의 참여도를 실시간으로 관철하고요. 참석해 있는 상태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가서 따뜻한 피드백 그리고 격려를 하면서 참여를 유도합니다.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어떤가요? 자신이 직접 선택한, 자신이 좋아하는 자동차, 자신의 진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 자동차였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를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직접 광고 이미지까지 만들고 왼쪽은 생성형 이미지 AI
를 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자신 직접 영작한 것입니다. 영어 광고 문구도 보이시나요? 포스터 아래 자신 직접 누구의 도움으로? 교사가 제작한 AI 챗봇의 도움으로. 그걸 제가 어떻게 넣어줬죠? 맞아요. 하이러닝의 화이트보드에 URL 형태로 넣어줬죠. 자, 다른 작품입니다. 이 학생은 또 다른 자동차 회사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또 다른 강조점도 다릅니다. 여기는 이 제품은 이러한 특징이 있음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도로 위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QR코드로 넣어놨습니다. 혹시 더 많은 작품을 보고 싶으시다면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러닝에서 모든 수업을 했고요. 결과로 수합해 놓은 곳은 북크리에이터입니다. 어떤 생각 드시나요? 맞아요. 하이러닝은요, 교사가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석해 있는 상태에서 참여를 안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모두 다 관찰이 가능해요. 아이들의 참여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러닝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러한 감시의 도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블에서요, 아이언맨이란 영웅과 타노스라는 빌런이 똑같은 도구를 썼습니다. 타노스는요, 인피니티 건틀렛을 통해서 우주인의 반절을 소멸시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같은 도구를 가지고 아이언맨은요, 모두를 다시 살려냅니다. 같은 도구라도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이러닝이라는 굉장히 관찰이 가능한 도구를 감시의 도구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시와 관찰의 한 끗 차이는 결국 따뜻한 피드백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습 과정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 피드백이 개별 학생의 핵심 역량 함양을 끌어낼 것이고요. 노력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피드백이 개별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보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죠? 아, 모든 교사가 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헤헤. 그럴까봐 가져왔습니다. 팝업 퀴즈입니다. 교사들은 다 알고 있대요. 우리나라 교사들은 다 알고 있는 교사 용어 리터러시 퀴즈입니다. 땡땡를 빼다. 그래서 땡땡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진도를 빼다입니다. 아, 맞아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숙명은 진도를 빼다입니다. 하이러닝은 근데 그거 아시나요? 사실 강의식 수업에도 찰떡입니다. 참여, 주도성을 보장하는 강의식 수업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무학년제로 하이러닝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이러닝의 경우에는 EBS 기반으로 학습 콘텐츠가 구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할 경우 읽기와 문법 기능 위주로 수업을 설계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읽기 및 문법 영역에서는요, 진단평가를 먼저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도요, 실제로 어디 영역에서 그리고 어디 기능에서 부족한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썼고요. 그때 AI 학습 진단을 활용했습니다. 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역 옆에 진단하기 클릭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배부해줬습니다. 응시 기간을 설정했고요. 네, 대분류별로 총 5문제로 구성된 진단 유형 세트를 4세트를 제공해 주거든요. 학습 진단 생성하기를 눌러서 진단평가를 배부했습니다. 진단평가가 끝났으니 이제 수업을 추가해 볼까요? 아, 이 수업 추가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중등에서는 찻이라고 생각하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이러닝의 경우에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업로드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PPT, PDF, 한글과 같은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수업 자료들이 교재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폰트가 잘 깨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무료지만 예쁜 폰트들 있죠. 그런 거 다 깨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PPT, 한글 이런 것들을 다 뭐로 변환하면 돼요? PDF로 변환하면 돼요. 그래서 PDF로 변환해서 업로드하면 폰트가 깨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재를 등록했으면요. 이번에 영상을 좀 등록해 보고자 해요. 하이러닝에서는 교사가 영상을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죠.
교사가 직접 제작한 영상, 그리고 맞아요. 하이러닝에서 제공하는 EBS 영상을 찾아서 활용하는 거, 그리고 가운데 있는 외부 링크, 유튜버 같은 URL 기반의 외부 영상을 링크로 복사할 수 있죠. 저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외부 링크와 영상 컨텐츠 조회, 즉 하이러닝이 가지고 있는 EBS 영상을 많이 활용했어요. 오늘 학습하고자 하는 문법 및 읽기와 관련된 하이러닝에서 제공하는 EBS 영상을 적극 활용했고요. 기본적으로 EBS 영상은 재미가 막 없어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더욱 재미있거나 그리고 짧으면서 교육적인 영상을 URL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도 풀어야 되죠. 맞아요. 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은 총 4가지입니다. 하이러닝에서 문항을 출제하는 4가지 방식, 직접 출제, 선택 출제, 랜덤 출제, AI 추천 출제 중에서 저는 이렇게 선택 출제를 많이 썼습니다. EBS 문항들을 제가 보면서 먼저 분류체계를 검색하고 그리고 보면서 선택을 해서 출제하는 것이죠. 문항 난이도를 선택해서 저는 쉬운 개념 난이도를 주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이니까요. 자, 문항의 왼쪽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문항을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문항들을 교사가 직접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 출제 유형입니다. 자, EBS 영상 또는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하이러닝에 집어넣으면요. 저는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죠. 왼쪽에는 영상을 놓고요. 오른쪽에는 메모를 넣어서 학생들이 영상을 들으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해요. 영상을 보고만 있으면 참석한 상태에서 인지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죠. 맞아요. 인지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하도록 한다?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입니다. 그때 화이트보드를 활용했고요. 왼쪽에 영상을 넣고 오른쪽에 이렇게 필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요. 자, 어떤가요? 아이들은 필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계속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다시 틀어주세요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이들이 지금 인지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의 인지적 참여뿐만 아니라 종이활동지와도 이별하게 됩니다. 종이활동지와 이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오늘 첫 시간 처음에 보여줬죠? 까딱까딱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 활동지 잃어버렸어요. 도 안 해도 됩니다. 모두가 다 하이러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교사는 우측 상단에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서요. 학생들이 활동지를 잘 작성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참석한 상태에서 참여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 아이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이버 사전도 저는 이렇게 URL 삽입 형태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학생 주도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단어들을 언제 어디서든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URL 형태로 사전을 삽입해 줍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아름답지 않은 그냥 평범한 형태의 PPT죠? 맞아요. PPT를 PDF로 변환해서 이렇게 강의식 수업을 합니다. 강의식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수업의 마무리는 이겁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들만 주고요. 나머지는 학생이 모두 작성하라고 합니다. 백지학습법이죠. 자, 이 백지학습법은 뭐가 좋냐면요. 뭐가 좋을까요? 우선 학생은 머릿속에서 꺼내야 됩니다. 자, 인지적 참여를 엄청 자극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동료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자기가 찾으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찾으면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지학습법을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주도할 수 있음을 저는 유도하였습니다. 클래스보드를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클래스보드에는 수업 결과가 활성화가 돼요. 이 수업 결과를 따닥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 차시, 종료된 차시에 모든 수업에 대한 내용, 필기까지가 다 확인이 가능해요. 종료된 지난 차시 수업에 클래스보드에 있는 수업 결과 링크를 저 빨간색 보이나요? 저렇게 복사해서요. 저는 어디에 갖다 놓냐면요. 오늘 수업할 통화학습장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 화이트보드로 URL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은 이걸 더블 클릭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보드에 있는 수업 결과를 한 번에 이와 같이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얘들아 저번 시간 기억나니? 하면서 일일이 선생님이 넘길 필요가 없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이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자, 똑같이 두 학생들이 기억력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쪽에 반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을 잘하네? 너 머리가 좋구나 라고 재능의 칭찬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기억력 검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너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노력의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선생님이 퇴장하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살짝 답이 있는 답안지를 슬쩍 보이게 남겨놓고 돌아가십니다. 나가세요. 머리가 좋구나와 같이 재능에 칭찬받았던 친구들은요, 대부분 부정행위 합니다. 왜? 내 머리가 나쁘다는 걸 증명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력에 칭찬받았던 친구들은 더 이상 기억이 안 나도 부정행위 안 합니다. 왜? 난 노력을 칭찬받았기 때문에 이젠 결과가 더 안 좋아져도 나는 크게 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를 망치시려면 재능에 칭찬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아이로 하여금 좋은 행동을 많이 하게 하려면 노력에 칭찬을 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전통적 수업은 어떤가요? 교사가 들어가고 뭘 펴죠? 출석부를 펴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처음 시작 5분 동안 수업에 개별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참석해 있는지 결과에 집중하며 참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끝나기 10분 전에 우리는 뭘 하는가요? 형성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재능을 발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죠. 100점 만점 중에 너는 한 80점 정도 돼, 20점 정도 학습 결손 있네, 땅 결과를 알려주고 끝내는 결과 중심 평가입니다. 5분, 10분, 15분.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입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35분은요. 참여의 과정 그리고 노력에 대한 평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여, 노력에 대한 평가,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맞습니다. 참석해서 참여로 학생을 이끄는 게 학생 참여형 수업입니다. 그리고 참여와 노력에 대한 평가가 바로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부터 잘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빠도 어렸을 때 처음 탈 땐 다 넘어지고 그랬지. 수현이만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할 땐 다 그렇게 힘들어. 스케이트 처음 탈 때도 얼음에 올라가자마자 계속 넘어졌었잖아. 중심 잡고 서 있기도 힘들고. 근데 이 자전거가 원래 좀 더 힘들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지. 처음부터 잘하면 너무 좋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어. 누구나 다 세 발 자전거도 타다가 그다음에 네 발 타고 뒤에 있는 걸 띄어서 이제 두 발로 타고 그러는 거지. 저기 저 이모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봐봐. 천천히 가는데도 가지. 중심만 잘 잡으면 저렇게 천천히 가면서도 탈 수 있는 거야. 가운데 딱 중심 잡고 서 있는 그 연습을 해야 돼. 네, 영상 보셨나요?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우는 것, 즉 핵심 역량 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가르치는 것, 그게 사회정서 역량 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역량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보조바퀴, 하이테크, 하이러닝 없이도,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교사의 하이터치 없이도 스스로 자전거 여정을 떠나는 것, 즉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제 아들 자전거 가르치다가 겪었던 속상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빠 때문에 라고 하였죠. 교사는 주도성을 가지는데 학생은 주도성을 안 가졌을 때 우리는 너희 때문에, 반대로 학생은 주도성을 가졌는데 교사는 주도성을 안 가졌을 때 선생님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이 협력적 주도성을 통해서 너희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그 매직 단어가 바로 에이전시, 주도성이라고 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제가 서울열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송강호 씨가 역주 가르치면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벽인 줄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문이다. 워낙 18년째 문으로 붙은 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벽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저 또문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촉박한 문을 밖으로 나가자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내년 한 해 벽인 줄 알고 있었던 여러분만의 문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학생 참여형 수업 그리고 학생 주도성 보장 수업은 그저 벽인 줄 알았습니다. 하이러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벽인 줄 알았던 수많은 문 중
저선 하나는 열 수 있는 효과적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